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도 어린이를 위한 날이 있습니까? 그날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어린이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한국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자 희망인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은 단순히 이날을 선물 받는 날이나 부모님과 놀러 가는 날로 기억합니다. 과연 선물을 받기 위해 어린이날이 생겼을까요? 1923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육도 못 받고 농사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걱정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1946년에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다시 정하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미술대회, 글짓기 대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고 공연장, 체육관, 기념관 등도 무료 개방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도 한국의 어린이날과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질병과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어린이날은 며칠입니까? 1번 5월 1일 2번 5월 2일 3번 5월 5일 정답은 3번 5월 5일입니다. 문제 2. 한국의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번 박정화 2번 방정환 3번 반전환 정답은 2번 방정환입니다. 문제 3. 한국의 어린이날은 어떤 기념일입니까? 1번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바라는 날 2번 부모님과 여행 가는 날 3번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날 정답은 1번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바라는 날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자주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까? 평소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버이날. 한국에서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을 담은 선물을 드리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버이날은 서양의 어머니 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쯤부터 서양의 종교적 관습에 영향을 받아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 날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어머니 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73년 5월 8일부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념일인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따로 지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5월 8일이 부모님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을 사기 위해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 2위가 여행, 3위가 의류 잡화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받기 싫은 선물은 1위가 책, 2위가 케이크, 3위가 꽃다발로 나타났습니다. 받기 싫은 선물 중에서 책이 많은 이유는 눈이 나빠져 책을 읽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매년 어버이날 선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으시고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1번 어머니날, 2번 아버지날, 3번 어버이날. 정답은 3번 어버이날입니다. 문제 2. 부모님께서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1번 여행, 2번 책, 3번 돈. 정답은 3번 돈입니다. 문제 3. 부모님께서 제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1번 여행, 2번 책, 3번 돈. 정답은 2번 책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졸업 후에도 그 선생님과
연락을 합니까? 한국에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스승의 날. 매년 5월 15일은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처음부터 5월 15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는 1958년 지방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계시는 선생님을 방문해서 정성껏 간호와 문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하는 활동을 하다가 1963년에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적십자사가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가 2년 후에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게 됩니다. 5월 15일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한 이유는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세종대왕 생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카네이션과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 카네이션을 그려서 드리거나 학교 입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프리허그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대가 바뀌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억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선생님께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대답하세요. 문제 1.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세종대왕의 생일이기도 하다. 정답은 O입니다. 문제 2. 스승의 날은 한국 정부가 만들었다. 정답은 X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까? 언제 무엇을 기념합니까? 한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기념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연인과 관련된 기념일. 연인과 관련된 기념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연인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에는 100일 기념일, 1년이 되는 날에는 1주년 기념일을 챙깁니다. 그 기념일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이 외에 무슨 기념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14일 다이어리 데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1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서로 일기장을 교환하는 날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4월 14일 블랙데이는 솔로의 날로 연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짜장면, 커피와 같은 검은색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장미꽃을 서로 주고받는 날입니다. 6월 14일 키스데이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키스하는 날입니다. 7월 14일 실버데이는 연인끼리 은반지를 교환하는 날입니다. 8월 14일 그린데이는 연인이 손잡고 숲에서 산책하는 날입니다. 9월 14일 포토데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날입니다. 10월 14일 와인데이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와인을 마시는 날입니다. 11월 14일 무비데이는 연인끼리 영화 보는 날입니다. 12월 14일 허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혹은 삶의 위로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끼리 따뜻하게 안아주는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영향을 받아 매달 14일에 연인들을 위한 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매 순간마다 연인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검은색 음식을 먹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번 블랙데이, 2번 그린데이, 3번 허그데이. 정답은 1번 블랙데이입니다. 문제 2. 연인끼리 손잡고 산책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번 블랙데이, 2번 그린데이, 3번 허그데이. 정답은 2번 그린데이입니다. 문제 3번. 삶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안아주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번 블랙데이, 2번 그린데이, 3번 허그데이. 정답은 허그데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는 날짜를 이용한 재미있는 기념일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날짜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한국의 기념일.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연인들을 위한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 외에도 재미있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날짜와 관련된 재미있는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찜질방데이. 화재 신고를 하는 번호 119가 뜨거움을 떠올리게 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찜질방에 가는 날입니다. 2월 23일 인삼데이. 숫자 2와 3이 인삼을 생각나게 해서 인삼을 먹는 날입니다. 3월 3일 삼겹살데이. 3이 겹치는 3월 3일은 삼겹살이 생각나기 때문에 삼겹살을 먹는 날입니다. 5월 3일 오삼데이. 오징어와 삼겹살을 줄여서 오삼이라고 하는데 숫자 5와 3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오삼 불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6월 4일 육포데이. 숫자 6과 포로 발음에 연인끼리 육포를 주고받는 날입니다. 6월 6일 육육데이. 한자의 고기 6과 숫자 6의 발음이 같아서 만들어진 날로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8월 8일 팔팔데이. 숫자 8이 팔팔 끓인 라면을 생각나게 해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날입니다. 9월 9일 구구데이. 숫자 9의 발음과 닭이 우는 소리인 구구가 같기 때문에 닭고기가 생각나 닭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또한 연인끼리 닭고기를 먹으면서 남들이 닭살 돋을 만큼 사랑을 키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월 4일 천사데이. 10월 4일은 숫자 천사로 읽을 수 있어서 천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장미 천사송이를 주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한국의 과자 빼빼로와 떡의 한 종류인 가래떡 모양이 숫자 1과 비슷해서 친구나 연인끼리 빼빼로나 가래떡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한국어 숫자의 발음이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념일을 챙기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삼겹살을 먹는 날은 며칠입니까? 1번 3월 30일 2번 3월 13일 3번 3월 3일 정답은 3번 3월 3일입니다. 문제 2. 구구데이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1번 닭고기를 먹는 날 2번 인삼을 먹는 날 3번 착한 일을 하는 날 정답은 1번 닭고기를 먹는 날입니다.